여러분, 우리 집 냉장고 채소 칸에 지금 당근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당근은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당근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을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생으로 아삭아삭 드시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당근 껍질을 아무 생각 없이 깎아냅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까지 껍질을 깎아 드셨다면 당근의 핵심 영양분 중 상당 부분을 버려오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사과 이야기도 드릴 건데요. 사과는 아침에 공복에 드셔야 가장 좋다고들 하시죠. 혹시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정작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당근과 사과. 냉장고 안에 늘 있지만 제대로 먹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무료로 부담 없이 채우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당근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둘째, 당근을 먹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분들. 셋째, 사과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들. 넷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먹었을 때 나타나는 진짜 건강 효과. 이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 중에는 경북 안동에 사시는 정현숙 어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64시고 퇴직 후 텃밭을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손자가 셋인데 어느 날 손자 녀석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요즘 왜 밥을 그렇게 조금 드세요? 아프세요? 정현숙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쓰이셨는지 모릅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드리는 것도 싫은데 어린 손자 눈에도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요. 그분이 가장 먼저 바꾸신 게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당근을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껍질 깎고 생으로 드시던 것을 바꾸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60세 이후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먼저 아셔야 당근과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60세를 넘기시면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면역세포의 활동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감기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가고 회복도 느려지죠. 두 번째로 눈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황반변성, 야맹증, 백내장 같은 문제들이 60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뇌와 혈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치매, 뇌졸중, 고혈압은 60대 이후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환들이죠. 네 번째로 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위산이 줄고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 모든 변화에 당근과 사과가 도움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어요.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단,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부터 말씀드릴게요. 당근 껍질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 껍질을 깎아 드십니다. 깨끗하지 않을 것 같고 껍질 부분은 약간 질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당근 꺼내면 자동으로 칼로 껍질 쓱쓱 벗겨내셨죠. 그런데 최근 식품 영양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아주 큰 손해입니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당근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전체 베타카로틴의 무려 8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80%예요. 나머지 과육 부분에는 불과 20%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껍질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핵심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수박을 먹는다고 하면서 가운데 빨간 부분은 버리고 하얀 껍질 부분만 먹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내 식품 성분표 자료에 따르면 당근 껍질을 제거했을 때 비타민 K 함량이 껍질 있는 당근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K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데 껍질을 버리고 드셨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솔 하나를 장만하세요. 비싼 것 필요 없습니다. 가정용 야채 솔 하나면 됩니다. 둘째, 당근을 흐르는 물에 솔로 꼼꼼히 닦으세요. 흙이 묻어있는 부분도 솔로 문지르면 깨끗이 닦입니다. 세 번째, 껍질째로 요리하세요. 볶든, 찌든, 삶든 껍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솔로 꼼꼼히 문지르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리를 할 때 익히면 잔류 농약이 상당 부분 분해됩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현숙 어르신도 처음에는 껍질 먹는 게 영 찜찜하셨대요. 근데 물로 씻어서 솔로 닦고 볶아서 드셔보니까 아무 이상도 없고 오히려 맛도 더 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쯤 지나니 눈이 덜 침침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전보다 훨씬 많은 베타카로틴을 드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것부터 바꿔봅시다. 오늘부터 당근 껍질 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더 많이 살아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좋고 익히면 뭔가 날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건 많은 채소에 대해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만큼은 다릅니다. 당근은 오히려 익혀서 드셔야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해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당근을 생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국내 영양학 자료에 따르면 생당근을 드셨을 때 베타카로틴 흡수율은 불과 10% 내외입니다. 10%예요. 10개 중 9개는 흡수도 못하고 그냥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을 익히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베타카로틴이 훨씬 잘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기름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30%에서 50%까지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실 때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일본 식품연구소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날 당근과 삶은 당근을 각각 드신 분들의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했는데요. 8시간이 지났을 때 삶은 당근을 드신 분들의 혈중 베타카로틴 농도가 날 당근을 드신 분들보다 1.6배 높게 나왔습니다. 같은 당근을 드셨는데 흡수되는 양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기름에 살짝 볶는 겁니다. 참기름 조금 혹은 들기름 조금에 당근을 볶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물로 무칠 때도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주세요. 이것만으로 흡수율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겁니다. 당근을 쪄서 드시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끓이는 된장찌개에 당근 한 조각 넣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달걀 속의 지방 성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줍니다. 당근볶음에 달걀을 하나 풀어 넣거나 달걀찜 옆에 당근 나물을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당근과 달걀. 이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근이 이렇게 좋은데 혹시 많이 드시면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원본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 주스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근의 당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70일 정도로 채소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껍질째 당근을 그냥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스로 갈아 드실 때입니다. 갈면 식이섬유가 잘게 파괴되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근 주스를 매일 많이 드시는 건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만성 신장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당근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근을 통째로 드시는 분들도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근 1개 정도면 성인의 하루 비타민 A 필요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기억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당근이 좋은 건 맞지만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제 사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강원도 영월에서 평생 과수원을 하셨다가 아드님한테 물려주신 이종구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6이고 지금은 영월 읍내 아파트에 사시는데 과수원 하실 때는 누구보다 사과를 많이 드셨대요. 수십 년 동안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사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의외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게 꽤 있으셨다고 해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공복 사과 이야기입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에 드셔야 가장 좋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양학적으로 아침에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논리도 있고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종구 어르신도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사과부터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오해입니다. 사과의 핵심 성분인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대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25% 낮았습니다. 이 팩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게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팩틴이 빈속에 들어왔을 때 장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가스가 차거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 속 유기산과 과당도 빈속에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요.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으시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빈속에 사과를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속이 튼튼하신 분들은 아침 공복 사과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드시는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종구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꾸셨어요. 사실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사과 드시면 가끔 속이 쓰리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침이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요. 식사 후에 드시는 걸로 바꾸셨더니 그 불편함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사과를 드시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냐 안 드시냐입니다.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당근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이해해 두시면 왜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한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공장에 비유해 볼게요. 이 공장에서 필요한 핵심 원자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원자재예요.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환 과정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지방 성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지방과 결합해야만 소장 세포 속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없이 당근만 드시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대부분이 소화기관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공장 문이 잠겨 있어서 원자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당근볶음이 얼마나 완벽한 요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오랫동안 당근을 볶아서 드셨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 속에 이미 지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당근을 올리브유에 볶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생당근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4배입니다. 똑같은 당근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에서 받아들이는 영양의 양이 4배 차이가 납니다. 이걸 알고도 생으로만 드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름은 어떤 걸 쓰면 좋냐고요? 올리브유가 가장 좋지만 없으면 참기름도 좋습니다. 들기름도 좋아요. 단, 버터나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낫습니다. 양도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볶을 때 2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근의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아시나요? 이건 당근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인데요.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국내 대학병원 신경과 연구진의 동물 실험에서 루테올린이 뇌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0대 이후에 뇌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 당근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의 칼륨 성분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당근에 포함된 식이섬유, 칼륨, 질산염 등의 영양소가 수축기 혈압을 약 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당근이 좋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당근이 체내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당근의 또 다른 효능 중 하나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K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60세 이후 여성분들은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당근을 껍질째 드시면 비타민 K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뼈 영양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당근을 제대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근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 첫 번째, 당근은 껍질을 깎아야 한다. 아닙니다. 베타카로틴 80%가 껍질에 있습니다. 솔로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잘못 알고 있던 것 2번째, 당근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살아있다. 아닙니다. 익히고 기름을 더해야 흡수율이 최대 4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근 주스를 많이 드시는 건 삼가세요. 껍질째 통으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갈아서 많이 드시면 혈당이나 칼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로 넘어갑니다. 사과 이야기도 당근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아까 이종구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강원도 영월에서 수십 년 과수원을 하셨던 분,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과나무를 40년 키웠는데 정작 사과를 제대로 먹는 법을 이제야 배웠다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건 다르다는 거잖아요. 사과 하루에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도 거의 똑같은 표현이 있을 만큼 사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과 속에 있는 성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좋아지고 해로운 물질이 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대장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과와 관련한 해외 연구들을 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25%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 1명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칼륨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사과 속 칼륨이 몸 안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거든요.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짠 기운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도 들어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위가 어디냐 하면 바로 껍질입니다.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케르세틴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021년 한 해에만 관련 논문이 300편 이상 발표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주목받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분이 사과 껍질에 가장 많습니다. 껍질을 벗겨 드시면 케르세틴의 대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당근 껍질 이야기와 완전히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을 드실 때도 물로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 사과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솔로 닦으시거나 베이킹소다를 묻혀 문지른 후 물로 씻으시면 잔류 농약이 많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 껍질을 버리시기보다는 5분만 투자해서 제대로 씻고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사과 껍질 혹시 벗겨 드시나요? 당근 껍질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과 껍질에도 핵심 영양분이 몰려 있거든요.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달라붙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에요. 한 연구에서는 케르세틴이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전립선, 유방, 폐 등에 대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케르세틴이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 껍질입니다. 과육 쪽에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마찬가지로 솔로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 드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오해,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사과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에 저녁 늦게 사과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면서 저녁 사과는 독이다,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종구 어르신은 과수원하면서도 저녁에는 절대 사과를 안 드셨대요. 아내 어르신도 그렇고요. 주변 이웃들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하게 믿어오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네 번째 오해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칼륨은 오히려 수면 중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들에서 확인됩니다. 사과의 마그네슘 성분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드신다고 사과가 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기 바로 직전에 드시는 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사과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취침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사과 한 개를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이종구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수십 년 믿어온 이야기니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시고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사과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아무 문제도 없으셨대요. 오히려 다음날 아침 속이 더 편하고 대변도 잘 나온다고 하셨어요. 사과 속 팩틴이 밤사이 장에서 유익균을 늘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당근과 사과, 이 둘을 어떻게 함께 활용하면 더 좋은지입니다. 당근과 사과는 영양학적으로 서로 매우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한 식품 영양 연구에서도 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은 비타민 C와 칼륨이 많은 사과와 함께 드실 때 영양 상호 보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이 부족한 것을 사과가 채워주고 사과가 부족한 것을 당근이 채워주는 거예요. 가장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나 주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스위스의 유명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제공한다는 건강 주스입니다. 이름이 베나, 영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당근을 껍질째 5분 정도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사과 반 개와 함께 믹서에 넣습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큰술을 넣고 함께 갈아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올리브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갈아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넣지 않고 갈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올리브유 맛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근이 주스 전체 재료의 절반이 넘어가면 당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근 반 개와 사과 반 개 비율이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당근을 조금만 넣으시고 대신 오이나 양배추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근과 사과를 활용한 아침 반찬입니다. 당근을 껍질째 채 썰어서 참기름에 살짝 볶고 사과도 채 썰어서 함께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겁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생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특히 밥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 아주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세 번째 방법은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오후에 출출하실 때 당근 한 토막과 사과 한 쪽을 함께 드세요. 생 당근을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율이 낮지만 간식으로는 괜찮습니다. 사과 속 비타민C와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함께 들어오면 면역세포 활성화에 서로 도움을 줍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몸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 어렵지 않으셨죠? 냉장고 안에 있는 당근과 사과, 이걸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 6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근 껍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베타카로틴의 80%가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습니다. 비타민 K도 껍질을 제거하면 현저히 줄어듭니다. 솔로 꼼꼼히 닦아서 껍질째 드세요. 이것만 바꾸셔도 몸에 들어오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당근을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10%지만 익히고 기름을 조금 더하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참기름에 볶거나 들기름 한 방울 넣어 나물로 무치세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당근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근 주스를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은 칼륨 문제로 섭취량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로 사과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공복 사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신다고 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녁 식사 1시간 후에 드시면 오히려 밤사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여섯 번째로 당근과 사과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배나 주스, 나물 무침, 그리고 간식으로 함께 드시는 것, 이 중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연숙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손자한테서 왜 밥을 조금 드시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식습관을 바꾸신 지 이제 8개월이 됩니다. 당근을 껍질째 볶아서 드시고 저녁에도 사과 한 쪽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배나 주스도 일주일에 2~3번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연숙 어르신 아드님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어머니가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도 덜 침침하시고 아침에 변도 잘 보신다고요. 특히 눈 건강이 걱정이셨는데 안경 없이도 뭔가 더 잘 보이신다고 하셔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녀석이 요즘은 할머니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네요.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 건강하게 지내려면 대단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항상 있는 당근 1개, 사과 1개를 제대로 활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비싼 것도 없고 멀리 가서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드시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하나만 기억하시겠다면 이겁니다. 당근은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 사과는 껍질째, 위 상태 보면서 저녁도 괜찮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드시는 밥상에서 당근 나물 한 접시, 사과 한 쪽이 오늘부터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당근과 사과를 자주 드시는 분들, 혹은 드시면서도 껍질을 늘 벗겨 드시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을 어떻게 드시는지, 사과는 언제 드시는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근 한 조각, 사과 한 쪽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시작하세요.